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두 번째 시간이죠. 그 1, 2월 달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듣고 오세요. 그래야 수업이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예술삼 한번 들으면 되죠? 그러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59페이지 하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에 법률의 해석 나옵니다. 피셨습니까? 자, 그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거 공부하셨죠? 우리 이제 법률의 요건으로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립 요건을 갖춘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만약에 법률행위가 불성립했거나 부존재한다면 효력 요건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성립했다면 유효라든가 무효, 취소 나올 수 없는 거죠. 성립했을 때 그걸 전제로 효력 요건 단계로 넘어옵니다. 그럼 이제 성립 요건은 세 가지가 있어서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당목의 세 가지 있었죠. 그 다음 효력 요건은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먼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물론 법인도 능력이 있죠. 다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정신이어야 됩니다. 즉 내가 뭘 하는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나 혼자 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 기억나세요? 뭐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 확가적타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이제 오늘 의사표시 할 차례인데, 자, 의사표시는 의사가 내 속마음이고 표시가 겉으로 알린 거죠. 그럼 자, 먼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즉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겁니다. 이걸 다 갖추면 완전 정상, 완전 유효죠. 법이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야 병원에 가듯이 법에서는 이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 즉 결하했을 때 그 비정상의 법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력 요건을 결하했을 때 법이 관여해서 어떤 건 법에서 무효 사유로 만든 게 있고 어떤 건 법에서 취소 사유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권리 능력은 사람이면 다 있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의사 능력을 결하했다. 제정신이 아니다 말이죠. 그자가 의사 무능력자고 그자 행위는 둘 중에 무효 사유였죠. 다음 행위 능력을 결하했다. 그게 제한 능력자죠. 그래서 미성년자와 피한정 호견인, 피성년 호견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자 행위는 둘 중에 무슨 사유죠? 둘 중에 취소 사유입니다. 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에 있어야 되죠. 이 넷 중에 하나를 결하면 여기는 무효 사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는 취소 사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즉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되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죠. 이게 정상적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결한 경우 일치를 결하했다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형이고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진이 표시, 통정의 착오 세 가지가 있고 다음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죠. 이게 정상이죠. 이걸 결하했다가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기강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봐보세요. 그럼 이건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습니까? 불일치했습니까? 일치한 거죠. 여기도 불일치면 불일치 나누지 않아요. 일치한 겁니다. 일치했지만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불일치, 여기 일치예요. 근데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서 민법 취소 사유는 딱 네 가지 그랬죠. 앞글자 따서 제착사강 외웁니다. 다시 민법의 취소 사유가 딱 네 가지예요. 제착사강 외우세요. 나머지는 다 무효, 여기 무효 네 가지죠. 무효입니다. 칠판에 없는 것도 다 무효 사유예요. 그래서 우린 취소 딱 네 가지, 제착사강 4개 꼭 외우세요. 나머지는 무조건 다 무효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의사표시 할 차례인데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되죠. 근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불일치 유형이 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법에 정해지지 않은 게 있어요. 불일치 중에 법이 없는 그걸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제일 밑에 05번 법률행위 해석이 있습니까? 그럼 파란색 1번 법률행위 해석이랑 써있고 그 밑에 네 줄 다 체크하세요. 네 줄 다 묶어가지고 세 번째 줄 제일 끝에
의사표시 해석 보이죠? 그게 동그라미.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죠. 그래서 법률의 해석은 결국 의사표시 해석입니다. 그럼 칠판 이제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의사표시 해석인데, 자 그럼 의사가 내 속마음이고 표시가 겉으로 알린 건데 이게 일치하면 법이 관여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불일치했을 때, 자 표의자의 의사를 내심적 효과 의사 그래요. 이걸 진이랍니다. 한편 표시로부터 알 수 있는 걸 표시상 효과 의사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 표의자의 의사 이쪽을 중시한 해석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이건 표의자 시각상 겁니다. 반면 상대방은 의사보다는 표시를 믿겠죠. 그래서 이 표시 쪽을 중시한 해석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그냥 가볍게 비교하세요. 의사가 중시하면 자연적, 표시를 중시하면 규범적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나온 게 이제 자연적 해석 중에서 오표시무예라는 게 있거든요. 오표시무예. 그래서 시험은 이 자연적 해석에서 오표시무예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출발이 중요해요. 자, 제목을 잘 보세요. 자, 표시를 잘못했거든요. 표시를 잘못했죠. 근데 해가 있다 없다? 아무런 해가 없다는 거죠. 그럼 굳이 취소할 필요 있을까요? 없겠죠. 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취소 X라고 꼭 외우세요. 다시 표시를 잘못해도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럼 굳이 취소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오표시무예에 나오면 취소 X라고 꼭 외웁니다. 이제 무슨 사이냐면 갑에게 X토지와 Y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X토지를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의사합치는 X토지에 있죠. 근데 이제 계약서를 쓴다는 게 착오 실수로 계약서에 X토지를 써야겠죠. 근데 실수로 Y토지 지번을 잘못 적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실수로 계속 Y토지 등기부에서 지금 실수의 연말이죠. 자,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고 우리 또 다시 병에게 팔았다 가정해 보세요. 자, 그럼 갑과 을은 X의 의사합치했는데 표시를 Y로 잘못했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X의 의사합치했으니까 잘못된 표시를 다 바꾸면 되죠. 어떻게 해요? 이거 지우고 X토지 집어 바꿔주면 되죠. 이 등기 다 잘못했죠. 그러니까 이 등기 잘못해서 다 무효입니다. 그럼 말소하면 돼. 말소? 이 절대적 무효라 병은 선이어도 보호 안 되죠. 무효는 다 절대적 무효. 다 말소해주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X의 의사합치했으니까 X토지 등기부 열어서 여기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면 일이 끝나겠죠. 이렇게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 지우고 X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완전 유효라 결국 X부동산은 취소할 게 없어요. 그 다음 Y토지는 매매계약 성립조차 안 했죠. 그러니까 성립도 안 했으니까 무효 취소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Y토지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결론 오피시모에 넣으면 취소 X 얘기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 이 비싼 토지를 매매하는데 설마 지번을 잘못 적을까요? 지번을? 좀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 X토지가 969-36번지였어요. Y토지는 969-39번지였습니다. 그럼 이제 매매계약서 쓰려면 공인중개사하고 매도인 측 부부, 매수인 측 부부 이렇게 만났겠 5명. 5명이 만나서 중개사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막 369 하다가 36을 39로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번지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취소 X 꼭 외웁니다. 이제 책으로 오세요. 이제 책은 60페이지. 그리고 책은 제가 표시한 것만 읽으라 그래서요. 다른 거 절대 보지 마세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괜히 양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란 것만 10번 봐도 시험에서 꼭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발 양을 늘리지 마세요. 제발. 이 기본서니까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시험에 안 나온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란 것만 보세요. 자, 그럼 60페이지 네 모의번 해석 방법에서 파란색 1번 자연적 해석이 있습니까? 양거로 1번 보세요. 거기 표의자 시각 동그라미 입장에서 표시된 문자 또는 언어 의미에 구독되지 아니하고 즉 표시를 중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표의자의 진이 내심적 효과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밑에 양가로 3번 오피시 무효연칙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 거기까지 밑줄. 다음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위쪽에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자, 이제 우리 책에는 원래 판례는 이걸 갑토지, 을토지로 나오거든요. 근데 시험은 대부분 사람을 갑을로 하고 부동산은 보통 XY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지금까지 보통 이렇게 XY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책은 판례 원문에 충실하게 갑토지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해 자, 갑토지 동그라미. 갑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합의 동그라미 합의하고 토지를 둘러봤으나 그 목적물 집어넣기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에는 그 목적물을 자 별개의 자 을토지 동그라미 을토지로 다음 표시 동그라미 표시하여 그럼 지금까지 동그라미 4개 쳤죠. 어떤 토지 의사합치했죠? X에 합의했는데 Y 토지로 잘못 표시했죠. 이게 오표시 무효. 그러면 취소 X 그렇게 합니다. 다시 표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했을 경우 쌍방 간의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그랬죠? 자, 그럼 기억의 두 번째 줄, 그러니까 기억 첫째 줄 읽지 마세요. 제가 일글 안 했어요. 자, 기억의 둘째 줄, 갑토지를 매매 목적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공통된 진위가 있는 이상 위 매매 계약은 자 갑토지 동그라미 갑토지 간에서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 동그라미 니은. 자, 니은 세 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니은 셋째 줄에 원인이 없이 경로된 것으로서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다. 이게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이 등기 무효 잘못했으니까. 그럼 지금 동그라미 니은 했죠. 그럼 니은에서 리을로 살펴. 그러니까 디귿 건너뛰고 니은에서 리을로 와 리을. 그럼 리을도 5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리을은 5째 줄에 자 선이어도 이 말입니다. 병이 선이어도 절대적 무효라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은에서 리을로 바로 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디귿 주의할 것은 당사자 간에는 쌍방 공통된 진위대로 갑토지 간에서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해석으로 그 다음 밑으로 급하고 아랫줄 이제 파란색 글씨 밑줄 착오를 이유로 자 계약을 취소 동그라미 결론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취소 X 꼭 외웁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문제. 자, 매도인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 지번 등의 착오를 일으켜 Y토지 관에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해 주었다. 그러면 매매는 X토지인데 등기라는 표시를 Y로 잘못했죠. 이게 오표시 무효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우리 책에는 갑을병 없죠. 근데 매도인을 갑으로 하고 매수인을 을로 한다면 결국 갑을병 살해 문제고 틀린 거 그러면 정답은 항상 대부분 4번, 5번에 있다 그랬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 이 문제 이건 노표시 무효죠. X의 매매 표시 등기는 Y로 잘못 오표시 무효죠. 그럼 항상 취소 X. 그러니까 이걸 1번부터 읽을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보여요. 취소할 수 있다? 4번에 보이죠? 취소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답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게 아니라 오표시 뭔지 알았죠? 그러면 취소 X라고 달려가는 겁니다. 답이 그냥 4번이에요. 그럼 1번부터 이제 X토지 간에서 매매계약 성립했죠? 2번 Y토지 경로된 이전등기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럼 절대적 무효라 3번 Y토지가 매수인 을로부터 제3자 병에게 이제 보세요. 이 말이 또 속아요. 적법하네.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걸 또 틀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취소 엑셀을 안 해왔다면 이걸 틀렸다 그래요. 적법하니까 취득할 수 있다라고 또 풀어버립니다. 절대적 무효라 취득 못하면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취소 X. 그리고 5번 그럼 매수인 을은 X토지 관해서 등기전 청구할 수 있죠. X가 유효니까. 예, 정답이 4번. 그래서 오표시 무효 취소 X 꼭 외웁니다. 그럼 다시 책으로 오세요. 이제 62페이지. 62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2번 규범적 해석이 있습니까? 양괄호 1번 제목에서 상대방 시각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1번만 두 줄 체크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책을 뒤로 쭉 넘깁니다. 쭉 넘겨요, 이제. 이제 68페이지 오세요. 이제 의사 표시하는데 앞부분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71페이지 바로 오세요. 71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은 공부하지 않고 비정상적 의사 표시 공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71페이지 바로 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는 지금 의사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정상이죠. 우린 비정상, 불일치 유형과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걸 공부합니다. 그럼 여기 잠깐 5개 보세요. 이제 이걸 제가 앞글자 따서 앞글자 비통착사강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민법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하필 둘째 시간인데 민법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법에 제일 어려운 게 여기 의사표시 규정들하고 법정사항권하고 매도인 담보책임 이 세 개가 민법에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건 보통 한 문제 나와요. 물론 작년에 2문제 나왔지만 보통 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민법에 제일 어렵거든요. 양도 많아요. 그럼 한 문제 틀려도 학교에 가는데 지장 없죠. 우린 60점을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해마다 시험이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아니 오늘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돼요. 이거 계속 오늘 듣고 3월달, 5월달에 또 듣고 7월달에 또 듣고 그럼 그때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이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안 돼요. 저는 여기를 이해하고 학교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린 60점이 커트라인이니까 이게 좀 이해될라 그러면 60점 넘어서 합격에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내가 완벽해야지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정답은 찾게 다 이제 공부합니다. 자, 그럼 잠깐 제목 보세요. 먼저 여기는 진이가 내 진짜 의사죠. 그럼 진이가 아닌 의사 표시죠. 즉 혼자 헛소리 하는 거예요. 혼자 마음이 없는 헛소리입니다. 다음 통정호의는 이것도 헛소리인데 이건 둘이 짜고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는 혼자 헛소리, 통정호의는 둘이 짜고 헛소리입니다. 다음 착오는 혼자 착각이 빠진 거죠. 그럼 자, 착오에 빠진 사람은 멍청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멍청한 놈이죠. 혼자 착오에 빠졌으니까 나쁜 놈은 아니죠. 그러니까 좀 이따 나쁜 놈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기는 누가 나를 속였죠. 강박은 누가 나를 쫄게 했죠. 그럼 여기는 나쁜 놈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좀 이따 불법행위 책임 성립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비정상적 6시인데 자, 여기 비통착은 불일치고 사기 강박은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 비통착사강은 이제 비통의 무효사유, 착사강의 취소사유가 있는데 자, 잘 보세요. 다시 여기는 일치죠, 일치. 여기는 불일치지라 영역이 완전히 달라요. 따라서 자, 보세요. 강박은 절대 비진이 표시 아닙니다. 강박은 절대 뭐가 아니다? 강박은 절대 비진 표시 아니다. 그럼 이쪽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 여기는 불일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라도 꼭 외우세요. 이 시간만이라도. 강박은 절대 뭐가 아니다? 비진이 표시 아니다. 꼭 외우세요. 강비 아니에요. 강비 아니에요. 꼭 외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비통착사강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 원래 무효 취소는 원칙이다 절대적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무효 취소가 상대적 무효 취소입니다. 그럼 상대적은 사람을 봐가면서 무효 취소를 주장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의 3자에게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 없다가 나와요. 그래서 선의 3자가 결국 보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있을 때 아기에게는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선의 3자에게는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이게 상대적입니다. 그 다음 이 비통착사강을 포함해서 항상 민법 총칙은
개인 간의 재산상 행위만 적용되죠. 따라서 여기도 공법행위나 소송행위 같은데 적용 안 되고 가족법상 법률행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상 여기를 포함해서 민법 총칙은 개인 간의 재산상 행위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 두 가지 일단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비진입 표시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 71페이지에 제 107조 있습니까? 그럼 107조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가 원칙 유효예요, 유효. 이걸 무효라고 보시면 잘 됩니다. 원칙 유효. 근데 그러나 단서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죠. 그러니까 예외적 무효입니다. 다시 그러나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잘 보세요.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랬죠. 그럼 여기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다시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다예요? 몰랐다예요? 몰랐다죠. 여기 앞에 알았다 있잖아요. 그럼 뒤에 또 알았다예요? 몰랐답니다. 몰랐지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땐 예외적 무효. 다음 이 항에서 잘 보세요. 전항의사표시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 유효가 아니라 무효.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상대적 무효. 그럼 잘 보세요. 자, 비진이는 원칙 유효죠. 유효일 때는 이 항으로 오지 않아요. 유효는 거기서 끝나고 여기 이 항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 무효일 때 이 항으로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유효는 이 항으로 안 와요. 무효일 때만 이 항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를 다시 잘 정리해 볼게요. 자, 비진입 표시는 원칙 유효입니다. 네, 그러나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예외적 무효가 되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효는 거기서 끝나요. 유효에서는 뭐 선의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무효일 때만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나와요. 그리고 아까 알았거나 알 수가 몰랐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의 악의를 나눠봅니다. 선의 같은 걸 몰랐다 모른 경우고 악의 같은 걸 알았다 안 경우였죠. 근데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과실이란 실수, 잘못, 주의 위반입니다. 그럼 무과실이란 몰랐죠?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는 거죠. 다시 무과실은 몰랐는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도 꼭 외워요. 이 시간이라도 꼭 전혀 몰랐다가 뭐예요? 선의 무과실.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가 무과실입니다. 그리고 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요,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는 실수로 몰랐다죠. 그럼 반대에서 가면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다요.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몰랐다죠. 이거 약자가 알렀다가 아니에요. 몰랐지만 실수로 모른 겁니다.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다죠. 이거 말고 다른 예를 들어오면 남자가 여자를 꼬시려고 작업하다가 근데 못 꼬셨어요. 실패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 신발 그러죠? 그러면서 그 여자 꼬실 수 있었는데 그래요. 꼬셨다 못 꼬셨다? 못 꼬셨다요. 지금 날마다 매일 문제 풀고 있어. 문제를 풀고 나서 틀렸네? 틀림이 뭐라 그래요? 아이 신발 그러죠 또. 이 문제 맞출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럼 맞췄다 틀렸다? 틀렸다. 이 못 꼬셨다? 틀렸다요. 그럼 이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답니다. 몰랐지만 실수로 몰랐다. 그리고 악의는 알았으니까 여기서 끝납니다. 악의는 과실, 무과실 없어요. 안 게 뭐 잘못입니까? 이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에만 나와요. 악의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줄을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이 세 줄 외워도 보통 두 문제를 맞춥니다. 근데 이게 쉽게 잘 안 외워집니다. 오늘 외웠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잊어버려 이게.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럼 자 이제 비진이 표시를 여기다가 갖다 대입하면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무효가 되죠. 무효. 그럼 유효가 되려면 여기는 유효가 되려면 이게 무과실. 그때만 유효죠. 그래서 자 알았다 반대가 뭐예요? 몰랐다 선이. 알수 이게 과실이죠. 반대가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외워요.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입니다. 다시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소무. 그래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하나요? 유효가 되고 상할수 무효입니다. 다시 알았다 반대가 뭐예요? 몰랐다 선이. 알수가 과실 반대가 무과실. 자, 외웁니다. 상할수 상소무 외워요. 상할수 상소무 외웁니다. 이게 딱 쉽게 기억 안 나니까 빨리빨리 상할수 상소무 외우시면 돼요. 그 문제는 무조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가 뭐라고요? 선이 무과실.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오늘 지금 이 1교시라도 이거 꼭 외우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갑을병 사례로 잠깐 해보겠습니다. 갑을병 사례. 갑이 친구가 엄청 재벌이에요. 재산이 몇 천억 있다. 근데 갑이 친한 친구 우리 사업이 쫄딱 망해서 자살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갑은 친구가 자살하면 안 되겠죠. 자살을 막으려고 이게 조그만 상가 한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조그만 상가 하나 있어요. 아주 조그만 거. 그걸 갑이 우리에게 증여서 없는데 혹시 우리 자살할까봐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요. 아니 줄 마음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죠? 일단 을을 자살을 막고 을이 정상 회복되면 다시 받아올 생각이었어요. 그럴 수 있죠? 이런 친구 없으면 이해 안 됩니다. 자 그럼 갑은 증여서 없는데 준다 그랬죠. 그럼 진이 줄 생각 없다. 표시는 준다. 일치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비진이 표시 진이 아니어서 표시예요. 그럼 자 만약에 여러분 을이라면 몇천억 재벌 친구가 5천만 원짜리 상가 준대요. 준다 그랬죠. 그럼 1번 고맙게 받는다. 2번 너 뻥이지 그런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몇천억 재벌이 5천만 원짜리 상가 하나 준대요.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러면 고맙게 받는다. 너 뻥이지 그런다. 고맙게 받겠죠. 일반적으로. 고맙게 받아요. 그래서 을은 이게 진이가 아닌데 진이가 아니란 걸 전혀 모르고 그냥 고맙게 받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고. 그럼 아까 전혀 몰랐다가 뭐였죠? 꿈에도 몰랐다. 선이 무과실. 그래서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을 법에서 원칙으로 봐요. 보통 그럴 거니까. 그래서 비진이 표시 원칙 유효. 원인이 유효면 결과도 유효로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만약 이걸 무효로 해버리면 을이 정말 갑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는데 지금 죽을까봐 고민하는데. 그래서 이건 원칙 유효. 상선물을 원칙으로 봐요. 그래서 유효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우리 소유권 취득했죠. 그래서 우리 돈이 급해서 병한테 팔아버렸습니다. 팔고 등기하면 자 병은 보통 태어나서 이날 태어나서 을을 처음 받겠죠. 그러니까 앞사실 모를 겁니다. 모를 거다 선이겠죠. 근데 병이 참 특이하게 앞사실 안다 해보세요. 그럼 병은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냐면 보세요. 을이 완전한 소유자죠. 그럼 완벽한 권리자로부터 완벽한 권리를 생겨받으면 그냥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완벽하게 취득합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자 수학으로 치면 을등기가 유효면 수학으로 100이라 해보세요. 그럼 이 완벽한 권리를 생겨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100 이렇게 취득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앞그림에서 비진 표시가 유효면 거기서 끝난다 했어요. 이런 말은 무효일 때만 이게 선이 3자 나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효죠. 비진 표시 유효. 그럼 이 선이 3자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유효니까 100이죠. 100. 그럼 너도 무조건 100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말은 언제 나온다? 무효일 때만. 여긴 유효니까 선이 3자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백은배 가면 끝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민법에서 제일 어렵다 그랬죠. 이게 이해될 듯 말 듯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갑이 나보다 더 거지가 있는데 이 거지가 어떻게 5천만 원짜리 상가가 하나 생겼네요. 어떻게? 5천만 원짜리. 할아버지가 줬어요. 근데 친구 우리 사업이 쫄딱 망했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 거지가 중요서 없이 나에게 준대요. 그리고 등기를 넘겨주네. 그럼 의사는 줄 생각 없다죠. 표시는 준다 그랬죠. 이게 비진이 표시죠. 그럼 이번에는 을이 간맘을 알겠죠. 이번에 이 거지가 혹시 내가 자살할까봐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위로의 말을 해주거나라고 을이 알 수 있잖아요. 이때는 예외적으로 을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거든요. 완전 거지니까. 그때는 예외적 무효, 원인이 모이면 결과가 무효가 됩니다. 이게 상할수 무효. 그럼 을은 소유자 아니죠? 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이 돈이 워낙 급해서 오늘 당장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A라 병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거 등기했어요. 자, 그럼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무효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하필 무효가 여기 비진이 표시네요. 그럼 비진이 표시 무효일 때는 107조 2항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107조 2항. 2항에서 뭐라 그랬죠? 전항의 표시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107조 2항 때문에 제3자가 선인가 악인가를 나눠봐야 돼요. 그럼 병은 보통 이날 태어나서 을 처음 봤으니까 앞사실 모르겠죠. 그럼 선이라고 가정하면 어떤 누구도 병에게 모유자 못하니까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참 특이하게 앞사실 알았다고 가정해보면 법에 악의 3자는 없죠. 그러면 원칙대로 무효가 무효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기는 이 등기 무효잖아요. 그럼 수학으로 0이에요. 0을 넘겨받으면 원래 0이 돼야 되는데 하필 여기처럼 선의 3자 보호 규정 있잖아요. 그땐 예외적으로 0이 100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107조 2항 때문에. 근데 악인은 보호 규정 없으니까 원칙대로 0이 0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등기는 앞사람 100이 유효잖아요. 그럼 뒷사람 무조건 100 하면 돼요. 알았던 몰랐던. 그리고 원래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0은 원래 0이 돼야 되는데 하필 여기처럼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 0이 뭐로 바뀐다? 100으로 바뀐다 해서 이 빨간색 세 줄로 모든 등기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민법에서 제일 어려운 거 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살짝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진이 아니 의사표시에서 진이가 무슨 말인가? 진이. 그럼 우리는 지금 국어 공부합니까? 법을 공부합니까? 법 시간이고 법은 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어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법원은 진이 의미에 대해서 진이란 표의자가 어떤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게 아니에요. 국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 그걸 진이라고 판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진이다. 그리고 이건 진이가 아니에요. 국어 시간 아닙니다. 이게 무슨 판례냐면 옛날에 그 전두환 사건 있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로 5공화국을 설립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을 그 당시 서울 남산 지하에, 남산 타워가 아니라 남산 지하에 계엄 사령부가 있어요. 그게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그동안 참 먹고 살기 좋았지? 얘들이 부정하게 돈을 막 엄청 벌어먹었죠. 너희 그동안 참 먹고 살기 좋았지? 너희들 오늘 밤 나한테 죽을래? 그 돈 다 내놓을래 그래요. 그럼 죽어요? 돈 다 내나요? 일단 돈 다 내놨습니다. 증여했어요. 어쩔 수 없죠. 살기 위해서 증여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 누구예요? 노태우 대통령. 그럼 같은 사람이라 달라 못하죠. 그 다음 대통령 누구죠? 김영삼. 네.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라고 해서 이 사람들 다 진역 교도소 보내고 다 사형 선고 받았죠.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 재산을 찾아줄 구세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김영삼 정권 때 이 재산을 찾아와야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강박으로 증여했으니까 강박은 110조 취소 사유거든요. 그럼 이제 와서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들이 이제 취소 못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취소권 행사 기간이 있어요. 이 취소권 소멸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법률의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3년, 10년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자, 전두환 때 중요했죠. 근데 전두환이가 7년 집권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2번 바뀐 사이에 이미 10년 지나버렸습니다. 이미 10년 지나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효 사유를 주장해요. 이 무효가 인정되면 이걸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효력이 없거든요. 무효는 처음부터 10년, 100년 지나도 영원히 무효니까 이런 걸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자, 이 당시 판사들이 이 사람들 다 부정하게 번 돈이라 돈 안 돌려줘요. 돈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어떤 무효를 주장해도 안 받아줍니다. 그래야 이걸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자들이 첫 번째 주장한 무효가 비진이 표시 무효 그래서요. 107조 무효.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 아니라 그랬어요. 그때 나온 판결이 이겁니다. 여기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란 게 아니에요.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 그걸 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당신들은 그날 밤 이 증여했잖아요. 이 증여를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날 밤 전두환한테 안 죽으려면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그게 최선이었어요. 따라서 당신들은 그날 밤 진의를 말한 것이고 애초에 비진이 표시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07조 무효 사유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그랬어요. 그럼 지난주에 했죠.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백사조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이따 공부할 통정허위 표시 무효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것도 아니다. 지금 둘이 짜고 쳤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무효도 안 받아줬습니다. 그때 이 비진이 관한 판례가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의 시험이 가끔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합니다. 그럼 이제 책을 확인합니다. 일단 자, 여러분 여기 민법 보충사항 이거 프린트 다 뽑으셨죠? 없으신 분은 1월 강의 제1강이 있습니다. 뽑으세요. 그럼 여기서 보충 5번 펴보세요. 보충 5번. 아까 우리가 갑을병 사례 있잖아요. 자, 보충 5번 펴보세요. 그럼 진이아니 섭씨 있습니다. 아까 갑을병 사례 있어요. 아까. 그럼 보충 5번 상단에 박스에 있습니까? 자, 박스 갑은 증여할 의사가 없지만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게 비진이 표시죠. 그 다음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주었다. 그리고 을은 다시 부동산을 표현에게 매도했다 그랬죠. 그럼 1번 원칙.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유효. 따라서 갑과 을 사이 증여는 유효하고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그리고 을 써요. 이제 100 유효 100. 을로부터 전득한평 너도 무조건 100은 100. 병은 선의하기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한다. 2번 예외는 그렇게 읽어보세요. 선의 병만 취득한다. 다시 이제 책으로 옵니다. 책은 72페이지 오세요. 책은 72페이지. 중간에 네모 2번 요건이 있죠. 그럼 1번 의사표시 불일치에서 양괄호 2번 여기서 자 진이 동그라미 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 동그라미 특정한 내용에 의사표시하기 전에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가로칩니다. 가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가로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에서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오른쪽에 심화학습 있습니까?
그럼 1번 있어요. 그 1번의 셋째 줄 증여자 뭐예요? 얘들이 이제 증여자들이에요. 증여자들. 자, 증여자가 비록 재산을, 자, 강제 동그라미. 강제가 강박이에요. 강제가 강박. 강제로 빼앗기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여도 표의자가 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가로칩니다. 가로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 가로 그게 진이죠. 판단하여 표의자가 다시 강제 동그라미 강제 강박 강제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결심하고 그에 따른 증여 표시를 한 이상 다음 가로쳐요. 자 가로 증여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가로 그것을 비진이 표시 그래요. 그 가로를 뭐라 한다? 비진이 표시 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아랫줄에 결국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보세요. 결론 강박은 110조 비진이는 107조에서 강박은 절대 비진이 아닙니다. 강박은 절대 뭐가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 외우라 했죠. 제발 이 시간만 뭘 외우라 했죠? 강비 아니다. 여긴 의사 표시가 일치, 여긴 불일치라 오늘 제가 이 시간만이라도 제가 이 시간만 외우라 했어요. 기억 안 나죠? 강비 아니다 꼭 외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강박은 절대 뭐가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강박하면 세 가지를 꼭 외워요. 첫째, 지난주에 강강호 신조에서 103조 아니다 그랬어요. 방금 지금 강비 아니다. 그 강박은 원래 취소사유인데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되면 그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강박하면 이 세 개가 쭈르륵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 1초 만에 딱 문제를 풀어요. 그럼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저 겁나 못생겼죠. 그래서 우리 학원 대표님이 저한테 보세요. 너는 못생겨가지고 강사비 없어 그러더라고요. 다시 뭐라 했다고요? 너는 못생겨서 강사비 없어. 10원도 없어. 완전 무. 그래서 제 얼굴 보고 너는 못생겼으니까 강사비 없어. 완전 무 그래 오세요. 전현무가 아니라 완전 무. 아무튼 어떻게 돼 오세요. 제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이제 107조 적용 범위인데 이것도 민법 총칙이라 항상 민법 총칙은 개인 간의 재산상행위만 적용돼요. 그러면 단독행위가 재산상행위라면 단독행위에 107조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있든 없든 다 적용돼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다 107조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 공법행위. 이건 개인 간의 재산상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107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이 사직할 의사는 없어요. 근데 뭔가 잘못에 연루가 됐거든요. 근데 사직의사 없는데 용서를 구하는 의미로서 국가기관 상관에게 그만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직의사 없는데 잘못을 뉘우친 의미로서 그러면 아예 이런 거 가지고 사표를 내 괜찮아 할 줄 알았거든요. 내일 모레다 잘라버렸어요. 사표를 수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쫓아와서 아니 저를 자르면 어떡해요. 저 사직의사 없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은 이건 공법행위거든요. 공법행위는 객관적 표시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법행위는 표시가 언제나 유효해요. 그럼 수리하면 무조건 잘린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무슨 107조 넣지 마세요. 뭐 원칙 유효, 상할수 무효 그런 거 애초에 적용 안 돼요. 여기는 애초에 107조 들이대지 마세요. 공법행위 그냥 무조건 표시가 유효하시면 돼요. 그래서 107조 같은 민법 총칙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책은 75페이지 오세요. 75페이지. 자, 네모 4번 적용 범위 1번 제목의 단독행위 동그라미, 양괄호 1번 제목만 동그라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써요.
적용된다. 그냥 옆에 써요. 적용된다. 다음 양가로 2번도 제목의 동그라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동그라미 쳐요. 그리고 위에 씁니다. 적용된다. 다른 거 전혀 보지 마세요. 다른 거 봐도 힘이 안 나오고 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 다음 파란색 2번 공법상행이 있으니까 양가로 1번 두 줄 척하시고 양가로 2번 판례도 자 공무원 동그라미. 공무원은 당연히 공법행위겠죠. 그럼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판례도 공무원이 사직의사실하여서 다음 의원 면직 그랬나요? 의원 면직?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의원이 원했다예요. 보세요. 갑이 자기가 원해서 사직서 냈죠. 그걸 의원, 네가 원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면직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라 네가 원해서 사직원 내니까 면직 잘랐단 말이에요. 다시 2번 판례도 공무원이 사직의 삽실에서 의원 면직된 경우 밑으로 둘째 줄 비록 사직서 제출자의 내심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해도 사인의 그다음 공법행위 동그라미 공법행위는 107조 규정이 준용이나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사직원 제출은 표시한 대로 유효하다. 그래서 무조건 잘린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밑에 3번 파란색 3번 있죠? 일단 네 줄 다 체크.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대리권 남용에 107조 적용된다고 다음 주입니다. 일단 체크. 여기까지 해서 이제 107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민법이 제일 어려운 거 했습니다. 자, 이제 10분 휴식하시고 통정원이 표시를 하겠습니다. 딱 10분만 쉬고 들어오세요.